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 바이런인가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6, 7살 때인가요? 그때 아름다운 여성이 귀부인이 자기를 안아주는 거를 느끼고서는 뭔가 좀 설레는 감정을 느꼈대요. 매우 조숙했다는 얘기죠. 네. 역시 바이런답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뜬금없이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봤던 진중을 돌면서 보여줬던 영화 있죠? 네, 전방 같은데, 전방에 스크린 걸고. 그걸 보고서는 가슴 설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리트렌제스를 소재로 했었던 영화를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주말의 명화 시간 이런 데서 보고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네가 가수가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도 제 안에 있었던 딴따라기질을 몰랐던 그런 것이죠. 자, 예전에 이런 추억 이야기 그리고 예전의 사회상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내가 살았으면 어떤 설렘을 느낄 수 있었을까? 라고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 이영미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있잖아요. 왜?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고 싸가지 없고 화를 내게 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 평론가들. 네. 음악 평론가들은 음악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평론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그 꿈이 있었으니까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연극 평론가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연극 다 배우하고 싶죠. 누구나. 연극의 꽃은 배우인데 극작가가 되거나. 근데 그런 거 못하니까 되는 건데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평론가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나 가수 못 돼서 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또 평론가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는 평론가인데 평론가 행세를 하는 분들 보면은 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음악도 모르는 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가로부터 인정받는 음악가가 평론가라고 인정을 한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진짜 평론가인데, 예. 지금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는 음악 그 자체도 있습니다만 사회상까지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요즘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 국민TV, 미디어협동조 국민TV, 국민라디오 청취자들, 조합원들도 매우 좋아하시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평론이라기보다는 사예요. 사적인 그렇죠. 사적인 연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네. 그런 점에서 조금 폭을 넓혀서 그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함께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68, 9년부터 시작해서 71년까지의 대강의 흐름을 한번 훑었으니까 네. 이제 조근조근 한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정말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크 얘기를 조근조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한 줄밖에 없어요. 처음에 일단 듣자. 네, 일단 들어야 돼요. 송창식과 윤영주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항상 포크 시작하면 송창식, 윤영주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트윈폴리오 쪽 노래를 들었으니까 트윈폴리오 해체되고 나서 다시 모여서 부른 그러면서 빅히트를 했던 아주 단순한 포크스러운 노래 두 개의 작은 별 듣겠습니다. 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도대체 이 노래를 학교 다니면서 몇 번이나 불렀는지 주로 캠프장에서 불렀었겠지만 레크레이션 시간에 불렀습니다만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많이 불러서. 네, 너무 많이 불러서. 네. 근데 그때는 세상에 이게 그렇게 좋고 멋있고 예쁘고 그런 노래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들어보면요. 이 소박한 전주. 촤, 촤, 촤.
저 별은 나의 별. 아니, 무슨 이게 전주냐고요.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예, 어이가 없는 전주예요. 게다가 어떤 버전 들으면 이 노래는 그 기타 6번 줄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기타가 가장 가는 줄이 1번 줄이에요. 1번 줄이고? 맨 마지막에 밑에 있고 6번 줄이 제일 위에 있는 두꺼운 줄인데 위에서부터 촥 내리치면은 6번 줄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고 네. 빙 하고 울려요. 예, 버징이라고 하죠. 예, 예. 네. 그게 그냥 빙 하는 그렇게 울리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버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는 왜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뀌면 그 앞에의 노래들에 비해서 뒤의 노래가 훨씬 더 세련되고 음악적 기술이 높았으니까 인기를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직선의 발전을 늘 생각해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노래 들어보세요. 이거 60년대 빅밴드나 캄보 밴드들 노래에 비해서 음악에 비해서 정말 투박하고 소박하고 이를 데가 없어요. 네. 패티김보다 잘 부르냐? 아니에요. 이미자, 남진 훨씬 못 불러요. 지금 이 연주를 들어보면. 그러게요. 예. 근데 왜 환호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 예. 대중예술계의 유행과 바람은 늘 이런 방식이에요. 유행을 이끄는 대도시의 중상류층 젊은 애들이 뭔가 분위기를 확 바꾸면서 새로운 것을 짚는 거죠. 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유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역사에서 보면은 새로운 흐름은 늘 투박한 천둥 벌거숭이 같은 것들이 바꿔요. 예. 왜냐하면 대중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건 아직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면 얘네들은 진짜 천둥 벌거숭이인 거예요. 근데 네네. 이 바람이 분 겁니다. 이때. 청년 문화라는 바람이. 세상에. 그러니까 청바지, 장발, 미니스커트, 생머리, 생맥주, 테니스 지금 보면 참 유치한 것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19살, 18살, 20살짜리들이 막 하고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킨 거고요. 그런 거군요. 네. 이거는 미국에서부터 불어온 이제 노래들과 함께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두 곡을 골랐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청년 문화가 올라올 때 이게 얼마나 다른 문화였었던가 하는 것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당시에 기성문화 얘기인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60년대 우리나라 여가수들, 뭐 한명숙이나 현미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패티김까지도 네. 모델이었던 게 패티 페이지였잖아요. 야, 예, 예. 패티 페이지 노래 테니시 왈츠를 하나 들어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존 바이즈, 1970년대 여가수들의 모델은 존 바이즈예요. 예, 예, 예. 그 존 바이즈의 가장 유명한 The River in the Pines를 들어보겠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도 이 노래들이 얼마나 다른 맥락의 노래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Oh, Mary was a maiden when the birds began to sing. 왠지 예,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의 중산층 영국 출신, 예?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네. 난로가에서 벽난로 앞에서 모여갖고 옹기종기, 예. 엄마 푸딩 좀 더 먹어도 돼? 뭐 이런 느낌, 이럴 때 테니스 월스, 예. 그런 자애로운 어머니,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역시 솔바 사이로 강문을 흐르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네네. 했습니다만 존 바이즈 그것은 낡은 느낌이 훨씬 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네시 버스가 스탠다드 팝 중에서는 굉장히 노래가 단순하고 연주도 단출하잖아요. 네, 근데 예. 들어보면은 옹골찬 목소리로 전체를 꽉 채워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중창의 화음이 꽉 채워져 있고 또 악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존 바이즈 노래는 아주 단순한 한 절 한 절을 그냥 계속 반복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야 네. 라는 느낌으로 그 소박한 기타 반주에 얹혀져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힘 다 빼고 감정 다 절제하고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첨단 여가수 모델이 바뀐 거예요. 아, 완전히.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연예계가 어쨌든 세대 교체는 있는 거고 문화는 네네. 변하는 건데 60년대 후반에 이제 제가 그
한 몇 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막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뭐 스탠다드 팝 쪽에서도 잔일이가나 정훈이 같은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트로트도 남진과 나훈아 같은 신세대 분위기의 가수들이 나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조영남이니 기타 들고 나오는 인간들도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윤복희가 미국에서 날라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진짜 사회사적으로도 뭐 서구의 섹스혁명이나 히피 같은 것들이 6, 7년부터는 막 보도가 돼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예. 그런데 그중에서 새로운 것을 휘어찬 이 청년 문화의 중심을 차고 앉은 것은 포크였던 거죠. 그랬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이게 그게 락이 아니라 포크가 꿰어찼다는 게 참 재밌어요. 예. 그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불건전해라고 취급할 준비가 늘 돼 있죠. 그렇죠. 어느 시대 어른들이나. 피라미드에도 적겠다면서요. 옆에 벽화에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쟤네들 하는 거 뭐냐. 왜 우리 때보다 이렇게 못하지? 그러는데 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더 웃긴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어린애들끼리 지들끼리도 세대 차이 느끼는데. 맞아. 2살 차이 갖고 따져. 맞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예. 예. 80년대생이랑 90년대생은 달라요. 이런 얘기들. 예. 그런데 이 고루한 어른들 눈에는 다 불건전해 보였지만 네. 그중에서 락보다는 포크가 조금 나와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XX들이에요. 네. 막 사이키델릭 한다고 껌뻑거리고 막 풀어헤치고 흔들어대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명문대생들이 기타 들고 앉아있는 게 좀 나아 보였을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좀 세련된 어른, 뭐 어른이래봤자 30대인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하셨던 김병익 선생 같은 나중에 네. 문학가지성사를 만든 분이죠. 아,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보기에 그리고 대도시의 중상류층 청년 소년들이 보기에는 포크는 어른들의 스탠다드 팝이나 트로트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 문화의 저속함을 탈피해서 새로운 문화가 드디어 등장했다. 네. 어머 세상에 대중가요를 이렇게 CCM처럼 부르다니 이렇게 깨끗하게 부를 수 있다니 예. 이런 게 놀라웠던 거죠. 저는 만약에 이 시대에 락이 청년 문화를 주도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빨리 그러게요. 망했을 것 같아요. 왜요? 철퇴를 맞고. 어른들이 네. 그냥 안 뒀을 거다. 예, 그냥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포크였으니까 학력 높죠. 말재주 좋죠. 야. 지적이죠. 예. 게다가 노래를 스스로 지을 수 있어서 새로운 경향을 주도하는 능력도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맞아요. 예. 공부 잘하고 놀기 잘하는 명문대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사실 제가 어린애 입장에서 락커들을 봤을 때는 좀 어둠 속에 있는 오빠들, 약간 무서운 오빠들. 노래가 괜찮은 것도 있고 후진 것도 있는데 잘못 어울렸다가는 좀 신세망칠 수도 있는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촌의 밤거리가 아니라 이태원의 뒷골목 이런 느낌. 이태원만 하더라도 거긴 뭐 미군 부대니까 좀 네, 다른데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그런 거. 네네 예.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그 키보이스의 윤한기 네. 또 김홍탁 뭐 이런 분들은 모두 정규 교육을 뭐 대학생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차중락이 한양대지만 한양대 연극영화과일걸요. 예. 그 당시 연극영화과는 그냥 공부 포기한 애들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그거에 비해서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연대의대 나온 이거 완전 다르죠.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받아들이기 좋았고 그렇죠. 또 그 선배들이 분명한 그런 PD들이 앞다퉈서 끌어주기도 소개를 끌어주고. 했고. 예, 그리고 애들이 볼 때도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여론주도 능력이 강했고요. 애들이 볼 때도 따라갈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공기라던가요? 네.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음반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영시의 다이아를 당시에 윤영주가 진행했었거든요. 영시의 다이아. 예, 거기에 초대 손님으로 고영수 씨가 나왔던 한 부분에 음원이 나와 있어요. 네. 고영수는 지금 다 기억 못 하실 텐데 네. 개그라고 하는 게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로 하는 웃기는 건 뭐냐? 만담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코미디는 극적 상황이 있는 거고요. 만담은 말로 웃기는 건데 그게 이제 신불출서부터 고춘자 장소팔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양식 만담으로 바꾼 게 개그예요. 네. 그래서 이 개그를 했던 사람들은 다 약간 학력이 좀 높고
밝고 젊은 애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개그계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고영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왜 우리가 기억 못하냐면 대마초 사건으로 엎어졌어요. 아하.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수의 목소리와 윤영주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7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음원이란 얘기죠? 그렇죠. 공개방송한 장면이에요. 공개방송. 네. 오늘 영시대에 초대 손님 모시죠. 여러분은 지금 동화방송의 영시다이를 듣고 계십니다. 세븐틴을 동시에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네. I also does. 무슨 영어가 그런가요? 나 역시 그렇다는 말을 네. I also does. 제일 귀찮은 초대 손님이 이런 손님들 나왔을 때입니다. 제일 귀찮은 DJ를 만났을 때가 바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차 마차라고 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가요계 얘기할까요? 고영수 씨도 지금 노래도 하시고 또 네 발인 줄 알았네. 아픈데 뭐 아무거나 쓰세요. 디스크 잡기도 하시고 아주 유능하고 또 특히 재미있는 유머들을 많이 하시는 고영수 씨인데. 네, 있죠 그런 사람. 미국에서도 3명이나 있다고. 네, 그래요? 네. 네. 방송에 나오셨을 때도 꼭 요 표정에 요런 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난닝구밖에 안 입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왜 웃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 그 웃음의 코드라는 건요. 네. 시간만 지나면 바로 없어져요. 음.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었는데요. 왜 피차 일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고영수가 나와서 피차마차 영마차입니다. 뭐 이러면 막 거의 넘어갈 듯이 웃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군요. 사람들이. 예. 근데 그게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되게 유치한 게 되는데 이 당시엔 그게 이제 굉장히 우스운 유머였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에 포크송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패션만 변한 게 아니라 옷도 머리도 뭐 먹는 술도 노래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만담의 시대에서 개그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예. 문화 전체에. 예. 그 만담, 그러니까 개그라고 하는 서양식 만담, 그거는 고영수, 임성훈, 이제 임성훈 그러면 임성훈. 요즘 요즘 분들은 이 사람이 개그맨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이휘재가 개그맨이었어?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임성훈, 차민아는 누구냐면 허정무 감독하고 결혼했어요. 최민아. 최민아예요. 네네. 임성훈 최민아. 예. 커플입니다. 거의 그 당시에. 그래서 둘이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허정무 네. 감독하고 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살한 개그맨인데 박상원이라고 꽃만두라는 굉장히 웃기는 그게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전유성.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유성.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전유성. 그리고 정광태.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으로 알고 네.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한심이라고 하는 토크송을 굉장히 해서 우스웠던 네. 이런 사람들이라고 고영수 인기가 제일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일 지적인 유머를 잘 구사했고 이렇게 대꾸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세요. 막 순발력은 있었네요. 예, 이렇게 나오면 팍 치잖아요, 말을. 이런 사람이에요. 예. 임성훈 씨는 조금 덜 웃겼는데 좀 깔끔하고 가벼운 이미지가 있어서 임성훈 씨 결국 사회자로 성장을 한 셈이고요.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었죠. 그리고 경북고등학교까지. 명문고등학교의 명문대학교. 당대 응원단장, 대학 응원단장은 지금이랑은 지위가 달랐어요, 그렇죠. 정말. 예, 게다가 연대 응원단장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전유성 씨는 그냥 나와서 말이 없고 좀 느물거린다고 할까 좀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개그계의 큰 형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런 대대적인 문화적인 변화가 왜 하필이면 70년대 초에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저 같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궁금증들이죠. 받아 적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공부입니다. 이제부터 네네. 드디어.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는 외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변화.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내적인 변화라고 본다면 전 베이비 부머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네. 베이비 붐이 일어났을 때 네. 그들이 성장했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항상 청소년기 한 15살 전후하는 애들이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가잖아요. 네. 1970년에 15살 먹었으면 몇 년생? 와. 55년, 56년 이럴 그렇죠. 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민지 경험이 없고 전쟁 네. 경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언니 오빠들이 데모하는 걸 계속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도 교육이 막 성장하는 시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세대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학력이 높아요. 도시의 중산층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고 사람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도시에서 쑥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했던 시점이 1970년대 초반이었다라는 그랬군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외적인 상황으로서는 박정희 정권이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나아가는 기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좀 이게 풀어놓고 있다가 뭔가 후반기에 가면서 뭔가 이렇게 조이기 시작하면서 장기 집권도 해야 되면서 이래야 되는 계속 캐먹으려고 그러니까. 네, 뭔가를 네. 해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엉키는 시기라고 할까? 그러니까 젊은 지식인들은 박정희 정권에서 불만을 막 갖기 시작했고 네. 때마침 젊은 애들은 갑자기 물색 모르고 튀어나와가지고 꿀꿀이죽 안 먹어본 놈들이 네. 전쟁도 안 겪어본 놈들이 휙 올라서 나는 미국식 자유주의 할래요 하고 솟아올라와는 바로 그 시기가 이게 겹쳐 있었던 셈이죠. 그랬군요. 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뭔가 변화할 확실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쳐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청소년들, 네. 대학생을 바라고 있었던 인문계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이들의 주요한 층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군요. 자, 노래 하나 듣겠는데요. 지금 생각하자면 정말 이게 대중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노래들이 1970년대 초반에는 정말 포크에 많아요. 오늘은 주로 그런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석별의 정이라고 많이 불러보셨죠? 석별의 정.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네, 이거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건 그냥 저 레크레이션 시간에 다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 부르는 거. 예, 싱얼롱 분위기로 그냥 할 때 네. 다 부르는 거. 이런 게 그 당시 음반에 그냥 다 깔려 있어요. 건전가요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건전가요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음반으로 깔려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서유석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서유석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 연배들 중에서는 제일 꼰대스러운 분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 형님 노릇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아니 뭐 이거는 저기 종로 YMCA 대강당에서 그렇죠. 애들 데려다 놓고서는 싱글롱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뭐 YMCA만이 아니라 네. 웬만큼 젊은이들 모여서 가수 하나 나오면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석별의 정인이 뭐 이런 노래들이 정말 정규 음반에 멀쩡하게 그냥 실려 있어요. 69년, 70년, 72, 3년까지. 계속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봄소풍을 앞두고 선생님이 그 하라 그래갖고 네. 애들한테 칠판에 글을 써갖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소풍 가고 이 노래 불렀는데 네. 이게 최첨단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반에서는 이런 거 안 해갖고 저 칭찬받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때도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크 얘기를 하면요. 늘 세시봉만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일부러 들려드린 건데 세시봉 말고 그렇게 음악 감상실 약간 상업적인 음악 감상실 말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청년단체. 그것도 기독교 청년단체였다는 겁니다. 청년단체면은 청년단체 YMCA 그런 거죠. YMCA, YWCA 이런 거예요. 기독교 계열의 청년단체 혹은 기독교 계열의 학교. 네. 중고등학교도 왜 그런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수들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연대, 서강대 이런 데 출신들이에요.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YMCA 전석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 그분 이름은 성함은 자주 들었는데 네. 전 저한테는 이분은 전설의 인물이에요, 정말. 복남이 내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이런 노래들을 다 만들어서 보급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65년 즈음부터 싱얼롱 Y라고 하는 YMCA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분이고요. 네. 여러 단체나 학교들은 이게 다 퍼져나갔어요. 기타 하나 들고 뭔가 이전에 노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우리는 왜 놀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술자리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전 분들은. 그렇군요. 함께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학도가 같은 거 부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학도요, 정년 그렇죠. 학도요. 이렇게 손을 응원가처럼 위아래로 흔들면서 부르는 율동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타를 치면서 미국식의 싱얼롱을 하는 네네. 그런 문화를 1960년대 중반부터 하셨던 분이 전석환이에요. 나중에 이게 음반이 전석환과 고바우라는 그 음반을 하나 내서 거기 몇 곡이 실려 있기는 한데 네. 이거보다 훨씬 전에 70년대 이런 음반이 나오기 전에 이분은 상업적인 가요계와는 완전히 별개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예. 이런 노래 가르치는데 사람이 모일까 싶죠? 근데 이때는 다 모였어요. 그래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른들과는 다른 건전한 영화 생활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어른들은 젓가락 장단으로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건전한 시민단체에 와서 청년단체에 와서 이런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애취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미국 가면 다 이러고 놀아. 애들이 말이야. 네. 이렇게 싱얼롱 하죠. 그다음에 네. 포크 댄스를 또 했어요. 남자 여자가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그래서 그 이게 당시에는 중요하군요. 기독교 단체는 연애당이에요. 예배당이 연애당. 교회 누나, 교회 오빠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옛날에는 정말 뭐 1900년대 초반 20세기 전반기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고 남자석 여자석을 앉았잖아요. 네. 교회에서. 이제 가림막이 없어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연애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도 이렇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가면은 그 여고 남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네. 포크 댄스라고 해서 손도 붙잡고 뭘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싱얼롱과 포크 댄스가 이 시대에 아주 세련되고 지적인 새로운 문화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새로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막 배워서 애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그 서울사대 부국이라고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아, 저 종암동 그쪽에 있는 아니에요. 그건 부고가 거기 있고요. 아, 예. 지금은 이화동에 옛날 서울 법대 자리에 있는데 아. 옛날에는 을지로 육가의 경성사범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명문 국민학교냐 하면은 네. 너무 웃기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겁니까? 서울대 출신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지만 그 대통령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우와. 박지만과 같이 학교 다녔어요. 그러십니까? 저보다 2년 선배예요. 대단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우리 엄마가 왜 집어넣겠어요. 중학교 입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뺑뺑이 돌려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왜 지금도 왜 추첨하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은행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뭐 서울 교대 출신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다 배웠는데 한 68년 뭐 이즈음에 포크 댄스 다 배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목장길 따라 이런 걸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네. 근데 버전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그 가사를 2번 반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뒷부분이 다른 가사였어요. 귀뚜라미 우는 언덕 위로 무슨 저녁달만 반짝 비추어주네. 그러니까 원래 그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걸 김세한이 옮겨오면서 뒷부분을 떼어버린 거죠. 그랬군요. 사랑 노래로 바꾸느라고. 그랬군요. 예. 도나도나도 학교에서 배웠고요. 네. 왜 침침니라고 하는 메리 포핀스 하는 노래 있죠. 침침니 침침체리 하는 노래. 그 메리 포핀스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뛰는 춤. 예, 굴뚝 타고 내려왔던 네, 메리 포핀스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종소리라고 하는 한국말 버전으로 3부 합창 같은 거로 배웠어요. 랄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련된 선생님들은 막 그걸 가져다가 가르치고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거야. 그랬군요. 라고 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유 언니는 정신여고를 다녔는데요. 저보다 한 5년 학교로선 5년 정도 선배인데 네. 석별의 내 사랑 보니 뭐 이런 노래가 들어있는 조그만 노래책을 네. 음악 교과서와 별도로 받았어요. 학교에서 아예. 학교에서? 예. 이 건전한 노래로 보급하는 거예요. 학교 차원으로 이런 노래들을.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게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와. 그렇게 성경이 아닌 가스펠을 부르는 그런 기분인가요? 좀 그런 거죠. 네. 그런 분위기로 이게 가스펠송도 아니고 아닌데 네. 이런 건 학교에서도 보급해도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분위기를 YMCA 싱얼롱 Y가 주도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왔던 포크 가수들은
그 자기의 음반 안에 뭐 아가씨들아 이런 노래도 있죠. 산새들이 노래한다. 숲풀 속에서 하하라 이런 노래들. 산골짝 등불 이런 교과서에 같은 나오는 것 같은 노래들이 멀쩡하게 음반에 실려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은희가 부른 산골짝 등불입니다. 네. 아늑한 산골짝 작은 집. 이거 저기 미국 민요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 민요 같은 게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민요라는 이름으로 뭐 포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노래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막 나오거든요. 포스터는 그 미국 민요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맨날 배웠죠. 네. 진짜 아버지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노래들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가수들이 음반에 내도 괜찮은 이게 멋있는 새로운 패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캠프송으로 지금 우리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노래들 있죠. 레크레이션 송 같은 걸로. 네네. 앞마을 레터에 빨래하는 순이 이런 노래들. 네네. 그게 다 싱얼롱 아이에서 나온 노래들이에요. 다 외국 곡이고 외국의 민요. 뭐 이런 그런 거를 느낌인데. 전석환 씨가 가사 다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분이 우리 민요래 문화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데 굉장히 크죠.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글자로만 읽었고 한 번도 뵙거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정말. 네. 계시대요 어딘가에. 아직 살아계시다요? 아직 살아계신대요. 여기에 전석환 씨만 쓴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윤영주 씨도 여기 출신이고요. 싱얼롱 아이를 같이 했었고 나중에 음대 교수, 음악원 교수, 연대 교수 하시다가 음악원 교수 아닌 뭐 이영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출신이고 김문환 서울대 미학과 교수 하셨던 분도 이 부분을 다 거쳐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요. 그랬군요. 김문환 선생님은 자기가 가사 만든 것도 있어요. 외국 곡을 갖고서. 이거는 싱얼롱 아이에서가 아니고 그 부분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학생 모임 하면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외에 한번 들어볼까요? 활짝 웃어요란 제목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활짝 웃어요? 네, 한번 누가 부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동요로 돼 있을 가능성 많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거 광고 음악으로 자꾸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들어보시면 바로 알아요. 예, LIG 생명 CF라고 되어 네, 있는 거. 맞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여고생 누나들이 합창으로 이거 부르는데 얼마나 뭐라 그러나 그랬는데 멋있어 보이죠. 멋있었죠. 예, 이쁘죠. 네. 교복 딱 입고 누나들 최고 이러면서 야 이게 이거였군요. 네, 이게 이거예요. 이 가사를 김문환 선생님이 만든 거래요. 아.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구술을 받으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김문환이라는 분은 이런 기독교 관련 청년단체 계속 있었고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관여를 나중에 했었고요. 네. 그래서 민중가요에도 이분이 지은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계 절반은 나 가사 번역 아마 이분이 했을 가능성이 맞아요. 있고요. 예. 그 창작곡으로도 언덕에 서서란 노래 있죠. 취한 것들이 다 취해서 어둠을 날리라. 그 노래가 김문환 가사인가 그렇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가요 나는 가요 꽃가마 타고 가요 하는 여성 문제를 다룬 노래. 이 가사도 김문환 가사예요. 그랬군요. 그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를 오래 하시다가 독일로 유학 가서 이제 그 미학을 공부하고 와서 서울대 교수가 됐잖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노래 중에도 있어요. 손에 손 잡고 이 가사가 김문환 가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88올림픽 가사. 조르조 예. 모르도의 곡인데 예. 가사는 바로 김문환 작사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고 그랬군요. 노래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민중가요 이야기할 때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나온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식의 노래책의 모델이 됐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만들었던 분이 이제 김문환이었던 셈이죠.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게. 그랬군요. 어쨌든 이런 청년 단체가 포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네. 지금 이 분위기가 우리가 전혀 세스봉하고는
생각을 못했던 네.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69년에 세스봉은 문을 닫고요. 네. 포크 가수들은 이제 명동의 오비스케빈이나 뭐 미도파홀 같은 좀 돈벌이를 하는 술도 팔고 이런 데서 돈벌이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세스봉에서 그런 아마추어 가수들을 휘저으면서 뭔가 했던 분위기를 옮겨오게 되는 게 이백천 선생이 그때 이제 그걸 진행했던 젊은이의 밤을 진행했던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듀서였죠. TBC 네. 예, PD였고요. 예, 네. 이백천이라는 나중에 가요평론가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YWC의 청개구리에 와서 이 비슷한 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아베클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위드 리백천 이런 거죠. 예. 아베크가 위드니까 네. 명어로.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YWC 청개구리에서 하면서 역시 바로 이 청개구리 무대가 양희은이 데뷔한 무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세스봉 때 알고 있었던 무슨 뭐 김민기, 무슨 윤영주, 송창식 다 불러들였고 여기에 이제 아마추어 가수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발굴하는 그런 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중가요를 조금 더 YMC보다는 조금 더 대중가요스러운 공간이 만들어진 셈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포크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노래 두 곡 들어보겠는데요. 네. 아까 제가 목장기 따라 얘기했죠. 아, 예, 예. 예, 김세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그리고 산골짝 등불을 은희 버전으로 들었는데요. 송창식 버전도 있어요. 에이? 이것도 한번 들어보죠. 아주 흥미롭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무려 윤영주 씨를 코러스로 한 김세환, 야 송창식의 노래였습니다. 야, 아니 이런 노래를 이렇게 정색을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960년대 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미자와 배우가 부르는 캐롤을 들려드리면서 세상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고요한 밤 부를 수 있냐 그랬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지금 이 세대들한테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건 어른들이 안 부르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부르는 추적추적거리고 뭐 못 잊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요. 이런 끈적거리는 짓을 하지 않는. 일제시대 얘기, 6.25 얘기 그만하세요. 그렇죠. 깨끗하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문화예요.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YWC 청개구리라고 하는 공간이 이게 그 의자가 없대요. 그냥 카페트 같은 게 깔려있는 공간이고요. 100원을 내면 1원을 거슬러 준대요. 입장료가 99원이에요. 네. 뭐 신발 주머니를 준대요. 음료 티켓하고. 술도 아니에요. 술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럼 들어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기 전까지 그냥 뭐 바둑도 두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링 던져서 그렇게 거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하면 놀아요. 그리고 놀다가 프로그램 시작되면 박수치고 이런 노래 부르다가 그러고 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대학생들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꼬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꼬이게 만든 1등 공신 중에 한 분의 목소리를, 청아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이 없어요. 방송 네. 마쳐야 되는데 노래 제목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성장한 세대, 이렇게 성장한 세대들이 네. 이제 노래들을 지으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네. 윤영주 씨 음반에 이런 성가가 들어간 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성스럽게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예수 내 친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